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미친 듯이 버튼을 눌렀던 남자의 최후. 오늘은 목요일이다. 오늘만 나가면 이틀 쉬는군. 난 오늘만 일하면 이틀 쉰다는 생각에 기뻐 기분 좋게 집을 나섰다. 처음 편의점에 와서 할 일은 내 전 타이밍에 일하던 사람과 인사를 나누고 금고돈을 정산하여 돈이 맞는지 세는 것과 담배 개수가 맞는지 세는 일.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나의 프리타임. 1시쯤에 물품 오는 것과 청소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들 모두를 더해도 1시간도 안 된다. 즉 내가 일하는 10시간 중 9시간은 노는 셈이다. 난 주로 9시간 동안 공부를 하거나 핸드폰으로 게임을 한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여자친구와 전화며 문자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여자친구와 이별을 한 후 나는 내 시간을 갖는다. 공부며 핸드폰 게임이며 쇼핑이며 이런 것도 모두 질린다. 어느 순간부터 나의 전여자투 프로필과 페이스북만 들락날락거린다. 너무너무 그립고 너무너무 보고 싶다. 내 전 여자친구는 대학교에 처음 들어왔을 때 만났다. 친한 친구 한 녀석과 대학에 오자마자 했던 것은 당연히 여자 물색. 처음엔 다 그저 그렇게 생겼네 딱히 맘에 들지 않는 걸 하며 친구와 일끔일끔 눈팅을 하던 중 뒤태가 정말 예쁜 여자를 찾았다. 염색 안 한 검은색 흰색 머리에 단순한 청바지에 흰색 캐릭터 티셔츠 그리고 갈색 야상 점퍼를 입고 있었던 그녀. 정말 청순하게 입었지만 난 뒤태만 보고도 이 여자다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야, 쟤 어떠냐? 병신아 저렇게 뒤태가 잘 잡힌 여자들의 대부분은 얼굴이 문제가 있는 거야. 왜? 뒤태라도 이뻐야 남자들이 한 번은 쳐다봐 주기라도 하거든. 내가 뭐 찾는 척하면서 스캔해보고 올게. 대신 이쁘면 내 거니까 닌 건들 생각 마라. 응. 그렇게 난 뭔가를 잊어버린 듯 찾는 모션을 취하며 조금씩 앞으로 전진했다. 제발 예뻐라 제발. 그리고 그녀 앞쪽까지 전진한 나는 자연스럽게 잊어버린 물건을 찾는 척 그녀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이럴 수가. 정확히 저 표현이 맞다. 내가 그녀를 처음 봤을 때의 심정을 말로 표현하자면 저 표현이 정확하다. 예쁘다. 너무 예쁘다. 난 다시 내 자리로 돌아와 자리에 앉아 기쁨에 차 계속 실실 쪼갰다. 너무너무 예쁘고 정말 사귀고 싶었다. 그리고 이어진 술자리 난 그곳에서 그녀에게 첫눈에 보고 반했다고 자신있게 대답했고 그녀도 그런 나를 싫어하진 않았는지 자신도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2주일 뒤 우린 1학년 최초 CC가 되었고 내 여자친구한테 찝적대던 나이 많던 선배들은 날 좋은 눈으로 쳐다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래도 좋은 걸 어떡하란 말인가. 그래 내가 CC다. 이것들아. 솔직히 말하면 난 이 여자 첫 여자였고 첫 여자인 만큼 모든 걸 다 줬다. 몸과 마음을 바쳤고 데이트 비용이 부족해 일일 택배 알바도 서슴지 않고 했으며 그녀와 데이트하느라 학교를 빼먹기 일쑤였다. 모두가 그렇듯 난 사랑했고 이 여자와 평생 가고 우린 절대 싸우지도 헤어지지도 않을 거라 생각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꿈만 같은 시간을 보냈다. 우리 헤어지자. 그녀의 문자였다. 난 대체 왜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게 이별을 당했고 미친 듯이 매달려도 보고 그녀의 집 앞에 찾아가 빌고 또 빌어도 봤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그녀의 차가운 대답들 뿐. 그렇게 난 이별 아닌 이별을 맞이했고 우린 1학년이 끝난 겨울방학 이별을 했다. 2학년까지 다니고 군대에 갈 생각이었던 나는 재빨리 휴학계를 냈고 지금은 군대에 가기 전 편의점에서 잠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평소에 티를 내진 않지만 그녀가 너무 보고 싶다. 보고 싶어 미치겠다. 지금 시간은 새벽 3시 30분 편의점 밖에 엄청나게 빠른 속력으로 오던 차 한 대가 우리 편의점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섰다. 난 끼익하는 소리에 무의식적으로 밖을 내다봤고 그곳엔 정말 내 생에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이상하게 생긴 자동차 한 대가 서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편의점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에 검은 구두 그리고 옅은 보라색 색안경을 낀 남자가 편의점으로 들어왔다. 피부는 정말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하얗고 키는 165 정도 돼 보이는데 뭔가 모르게 정말 이상한 느낌이 드는 사람이었다. 어서 오세요. 손님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최현준 씨 맞으신가요? 네. 네, 저 맞는데 제 이름은 어떻게?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 무슨 말이죠? 굉장히 당황스러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만 가지 생각이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뭐지 혹시 장애인인가 아냐. 장애인이 이렇게 비싸 보이는 양복을 입었을 리는 없고 말도 똑바로 잘하는 것 같은데 운전도 하고 뭐지 진짜. 혹시 이신매매? 아니야 시발 그럴 리가 없지. 그럼 일단 나를 밖으로 유인했을 텐데. 혹시 강도인가? 근데 칼도 없고. 뭐야? 정신 나간 사람인가? 진짜 뭐냐고. 당신은 선택되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계약이 완료됩니다. 이 버튼이 뭐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계약이 완료되며 이 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100년을 살게 됩니다. 그 공간엔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기, 물, 하늘, 사람, 어둠, 빛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고통이나 배고픔, 짬, 성욕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으니 살아있을 순 있습니다. 물론 죽음도 없으니 죽을 수도 없겠죠. 다만 생각은 존재합니다. 당신의 육체와 생각, 이 둘뿐인 공간에서 100년 동안 살게 됩니다.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지 시발 미친 사람이 확실하잖아. 난 이런 생각을 하며 한편으론 다른 생각도 들었다. 근데 이 사람이 미친 소리를 하고 있다 쳐도 이 버튼을 눌러도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 아니야. 만약 폭탄 같은 거라면 이 사람도 죽게 될 텐데 그럴 일은 없을 테고 뭐지 정말. 그럼 누를 이유가 없지 않나요? 어떤 미친 사람이 그런 곳에서 100년을 가 있어요. 미치지 않고서야 이 세상에 이 버튼을 누를 사람은 아무도. 버튼을 누르시면 무엇이든 소원을 한 가지 이뤄드립니다. 단 소원을 늘린다는 소원은 계약에서 제외됩니다. 무조건 단 한 개의 소원만 이루어드립니다. 이건 또 무슨 개뚱딴지 같은 소리지? 라고 생각했다. 물론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다른 공간에서 100년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100년의 시간이 끝나게면 그곳에서의 기억은 모두 지워집니다. 참고로 그 공간에서의 100년은 이곳에서의 1초와 같습니다. 그럼 내 소원과 100년을 바꾸라는 건가? 하지만 실제 100년이 아닌 이곳에선 단 1초. 그리고 죽음도 없다 했으니 일단 안전하단 얘긴데. 내가 무슨 미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저 미친놈이 떠드는 소리에 나도 모르게 혹했군. 일단 장단에 조금 더 맞춰줘 볼까? 그럼 지금까지 이 버튼을 누른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죠? 죄송하게도 이 버튼의 설명 이외엔 어떠한 부가 설명을 해줄 순 없습니다. 제가 처음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대답해 줄 수 없나요? 물론입니다. 그럼 내가 이 버튼을 눌러서 그 공간인지 뭔지 아는 곳으로 갖다 칩시다. 그럼 당신들이 얻는 건 뭐죠? 이런 일을 왜 하시는 건데요? 죄송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을 텐데요. 버튼 설명을 제외한 그 어떠한 것도 알려드릴 순 없습니다. 미친. 일단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보자. 이 말이 만약에 진실일 경우와 거짓일 경우. 일단 거짓일 경우 난 아무것도 손에 입을 게 없다. 그냥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의 장난에 놀아난 것일 뿐. 그리고 만약 이 말이 진실인 경우 100년. 하지만 난 소원을 한 가지 이룰 수 있다. 그녀를 다시 볼 수 있다.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다. 그녀와 다시 사랑하고 그녀와 평생 살 수 있다. 죽을 위험도 없다. 그곳은 아무것도 없으니 이곳에서의 시간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곳에서의 시간은 1초밖에 가지 않은 것이니 그럼 결정해 주시겠습니까? 예, 결정했습니다. 난 이 말을 함과 동시에 버튼을 눌렀다. 여긴 눈을 떠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데 바닥에 누워있는지 천장에 누워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냥 정말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 진짜였다니. 정말 진짜였다니. 야호. 처음엔 뭔가 흥분되고 신났다. 너무너무 좋았다. 100년이란 시간만 버티면 그녀와 재개할 수 있다. 아니 그녀와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다. 100년이라. 난 일단 혹시 뭔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앞을 향해 걸었다. 사실은 앞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냥 두 발을 번갈아서 뛰었다. 묻었다 하며 전진했다는 표현이 맞으려나? 7일 얼마나 걸었을까? 어림잡아 일주일은 걸은 것 같다. 이상한 건 힘이 든다거나 다리가 아프지 않았다. 굉장했다. 이곳엔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난 이곳에서 자그마치 일주일은 걸어다닌 뒤 깨달았다. 수년 수십 년을 걸어도 아무것도 없다는 걸. 8일 걷는 걸 멈췄다. 어차피 더 걸어봐야 아무것도 없다. 걸을 필요가 없다.
13일 무섭다. 분명 이곳에 처음 왔을 땐 느끼지 못했다. 이곳엔 아무것도 없다. 나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왜 무서운 걸까? 내 생각은 존재한다더니 내가 무섭다는 생각을 하나보다. 20일 외롭다. 이곳엔 아무것도 없다. 사람은 물론 빗물, 어둠, 흙, 나무꽃, 자동차, 집, 풀, 언덕, 땅, 하늘, 벌레, 먼지. 심지어 소리까지. 이곳엔 정말 아무것도 없다. 45일 난 유일하게 있는 생각으로 상상을 하며 지내기 시작했다. 집에서 엄마와 소파에 앉아 얘기하는 소소한 상상부터 내 소원이던 그녀와 다시 사귀어 데이트하는 상상까지. 그냥 상상만 한다. 걷지도 서있지도 숨을 들이마시지도 몸을 움직이지도 눈에 초점을 맞춰 어느 한 곳을 바라보지도 누구를 찾아 헤매지도 그 무엇도 하지 않는다. 그저 상상한다. 278일. 재밌는 놀이를 찾아냈다. 그것은 내 몸을 자해하는 것. 처음엔 손가락으로 한쪽 눈을 찔렀다. 눈이 실명해서 귀 안 보이지도 피가 나오지도 않았다. 물론 고통도 없었다. 재밌다. 365일. 얼마나 지났을까? 한 20년쯤 지났으려나? 달력이라도 갖다 놓지. 나쁜 놈들. 그래, 나쁜 놈들. 이 새끼들. 이 개새끼들아. 후회된다. 내 생애 가장 큰 실수다. 그 버튼을 누른 건 정말 미친 짓거리였다. 시간을 돌리고 싶다. 돌아가고 싶다. 제발, 제발. 1730일. 진짜? 응, 그렇다니까. 이곳에 온 지 얼마나 지났을까? 나와 같이 버튼을 누른 자를 만났다. 이 녀석도 처음 만났을 때 제정신이 아니었다. 물론 나도 마찬가지다. 참 다행이다. 누군가와 말을 해본 게 얼마만인가.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1731일. 이 녀석이 가고 있다. 날 떠나고 있다. 가지 말라고 울부짖고 매달렸다. 간다. 가버린다. 슬프다. 한 명 더 만들어내야겠다. 나는 여기 어떻게 왔고 이곳은 어디이며 나는 누구지? 내 이름이 기억이 나질 않아. 차라리 죽여줬으면 하는 생각도 오래전에 사라졌다. 이제 죽는 게 무엇인지, 죽는다는 게 원래 존재하였는지, 이곳이 지옥인지 천국인지 현실인지. 현실. 그래. 이곳이 현실이었어. 그래, 여기 내가 있는 이곳이 현실이었어. 시발. 이런 생각을 수만 하니 수십만 하니 수백만 수천만 수억만 번은 더한 것 같다. 아니, 그보다 더 했으려나.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곳이 현실이라고 믿는 건지, 혹은 믿고 싶은 건지. 그 무엇도 모르겠다. 36,000일 난신이다. 난 내가 만든 이 세계가 잘 보존되도록 이곳을 지키고 있다. 누군가 와서 이곳을 훼손시키지 않게, 이곳을 더럽히지 않게 이곳을. 계약을 완료하셨습니다. 이제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지랄을 하네. 아주 장단 맞춰주니 좋다고 떠드는 것 봐. 미친 새끼. 네, 감사합니다. 100년 정말 힘들었네요. 이제 소원을 말하면 되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그런데 꼭 그곳에서 살다 온 기억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당신의 기억은 완전히 지워졌고 지금 당신의 기억엔 당신의 손가락으로 버튼을 눌렀다 땐 기억이 전부입니다. 그럼 제 소원은 제가 얼마 전 헤어진 제 첫사랑과 다시 연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소원으로 하시겠습니까? 소원이 이루어지면 되돌리거나 소원을 바꿀 수 없습니다. 신중히 선택하세요. 지랄을 해도 유분수지. 그걸로 하죠.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정신병자가 나간다. 진짜 살다 보니 별 미친 놈을 다 보겠다. 문자 왔숑. 누구지? 석환인가? 최미연. 현준아, 우리 잠깐 만날 수 있을까? 난 문자를 받자마자 편의점을 뛰쳐나갔고 차에 타려는 그 남자를 붙잡았다. 난 나의 소원으로 전 여자친구와 다시 연인이 되게 해달라 했고 그 소원을 빌자마자 전 여자친구에게 문자가 왔다. 이 상황에서 당신이라면 문자를 보낸 너무도 그리운 그녀에게 답장을 했을까? 아니. 정답은 아니다. 스위치를 눌렀다 떼니 소원이 이루어진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까? 난 그 남자를 붙잡고 말했다. 저기 혹시 그 계약 또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몇 번이고 가능하죠. 그럼 10번 아니 100번을 한 번에 계약합시다.
가능하겠죠? 물론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기억은 지워진 상태입니다. 당신의 기억상으론 버튼을 눌렀다. 뗀 게 전부일 테지만 실제로 당신은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 공간에서 100년을 있다 왔어요. 100번을 누를 시 만년이란 시간을 계약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쪽이 아니요. 합시다. 계약. 양복을 입은 남자가 기분 나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뭐 좋습니다. 계약하죠. 그 말을 듣자마자 난 미친 듯이 버튼을 눌렀다. 두 번째 이야기, 미래. 여기저기서 플래시 터지는 소리가 회견장을 채운다. 장성민, 인류 최대의 박사라 불리며 지금까지 온갖 인류가 가지고 싶어하던 꿈의 발명품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타임머신이라 불렸던가. 그래, 시간 이동 장치를 만들었다.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야. 그럼 이건 책이지만 그땐 정말 내가 그때의 충격을 전해주지 못해 아쉽구나. 괜찮아. 책 계속 읽어줘. 좋아. 장 박사님,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이번 실험의 계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드림 사이언티스트입니다. 드림 사이언티스트. 응. 그게 그 박사의 별명이었지. 꿈의 과학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타임머신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발명을 끝으로 저는 타임머신 시험을 해보고 연구에서 손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번 시험으로 위험한 상황이 생겨 잘못되시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 일에서 손을 뗀다는 겁니다.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에 더욱 위험하죠. 그럼 전 이만 물러나 보겠습니다. 회견장을 떠나는 박사의 모습에 조금이라도 더 찍겠다는 마음의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누른다. 이 조수, 내가 죽게 된다면 내 뒤를 부탁하네. 그런 말씀 마세요. 언제나 발명은 대성공이셨잖아요. 아니, 이번은 느낌이 좋지 않아. 저번의 순간이동 장치처럼. 하지만 순간이동 장치는 결국 성공했잖아요. 그때와 느낌이 달라. 자, 이것을 받게. 박사님의 이름표 드림 사이언티스트 장호. 그곳엔 드림 사이언티스트 이명철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명철, 장 박사의 조수의 이름. 그렇다. 좀 전에서 언급한 이 조수의 이름이었다. 박사님. 이 조수가 박사를 불렀을 땐 이미 타임머신은 사라지고 없었다. 밝은 빛을 내뿜으며 타임머신이 미래로 보이는 곳에 도착했다. 타임머신의 문이 진기를 내뿜으며 위로 올라간다. 여기가 박사는 미래구만. 이라고 이으려 했던 말을 삼켰다. 여기가 미래라고. 박사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가관이었다. 군데군데 2km 가득 찬 건물들. 여기저기 뒤집혀 있는 자동차들. 흔적도 없는 생물. 보이는 것이 있다면 식물들 뿐이었다. 거짓말. 박사는 인류에게 실망을 주고 싶지 않았다. 언제나 박사의 연구 결과는 대성공이었으니까. 아니야. 분명 기계의 오작동이었던 걸 거야. 추르. 무슨 소리지? 추르. 멀리서 풀을 헤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으르. 칠입. 가까이 왔다. 이제 거의 코앞이었다. 차라라. 풀에서 뛰쳐나온 생물체는 기다렸다는 듯 바로 박사에게 달려들었다. 박사는 침착하며 품에 있던 권총을 꺼내 들고 쏘기 시작했다. 탕, 탕. 어찌나 생명이 질긴지 그 정도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도망. 그것뿐이라고 생각했다. 박사는 달리기 시작했다. 박사를 덮쳤던 생물은 주황빛의 추카파브라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았다. 다른 것이 있다면 이족보행이라는 것 정도. 박사는 그것이 생명공학으로 생겨난 혹은 방사능 피폭에 의해 생긴 원숭이나 추카파브라의 변화라고 생각했다. 얼마나 달렸는지 다리에 감각이 없을 즈음 박사의 눈앞에 연구소처럼 보이는 깨끗한 건물이 있었다. 분명 그곳에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박사는 노크를 했다. 잠시 후 문이 열리자마자 박사는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박사는 가쁜 숨을 쉬며 고개를 푹 숙인 채 그곳에 있던 생물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살려주시오. 그곳에 있던 생명들은 불과 1분 정도 전에 보았던 주황빛 물체였다. 그들은 잠시 동안 박사를 주시하더니 아까의 녀석처럼 달려들기 시작했다. 그들의 손엔 알 수 없는 기계가 있었다. 흡사총과 비슷했다.
박사의 몸에 침 같은 것이 박혔고 바로 박사는 쓰러졌다. 아마 마취총이었을 것이다. 박사가 일어났고 박사는 본능적으로 움직이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의 주변에는 주황빛 괴물들이 둘러싸고 있었고 그들은 주사기같이 생긴 것을 팔에 꽂고 녹색 액체를 주입했다. 곧 박사의 몸이 움직여지기 시작했고 박사는 타임머신으로 달려갔다. 박사는 황급히 자신이 살던 시대로 돌아갔다. 문이 증기를 뿜으며 열렸다. 박사의 모습은 수척해져 있었다. 박사는 집으로 돌아갔고 한동안 나오지 않았다. 며칠 뒤 박사는 헬기를 빌려 대한민국 전역에 알 수 없는 액체를 뿌리기 시작했다. 박사의 모습은 주황빛 축하파브라였다. 그렇게 박사가 갔었던 미래가 시작되었다. 와, 신기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거야? 책을 읽던 이의 아들이 말했다. 그런데 아빠, 박사의 조수는 어떻게 됐어? 응. 그 뒤로 여러 가지 발명품을 만들고 지금의 우리 모습으로 변하자. 화가 나서 박사에게 달려들었지만 권총을 3방 맞았지. 그는 배에 난 권총 자국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세 번째 이야기. 기상구. 저희 집은 복도식 아파트 오른쪽 제일 끝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 층을 마무리하는 제일 끝집이고 복도 오른편 끝자락에는 작은 비상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복도 쪽을 향해 나 있는 제 방은 복도를 볼 수 있는 창문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쇠창살조차 없는 제 방 창문은 옆집 개의 소음과 근처 24시간 대형 마트에서 비추는 불빛을 제 방에 비춰줍니다. 붉은 불빛에 눈을 뜬 그날 밤은 기록적인 한파가 다시 한번 신기록을 세운 밤이었습니다. 불빛 때문에 잠에서 깬 저는 개슴츠레 눈을 떠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 형체의 검은 그림자가 제 방 창문 쪽을 향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동 센서로 켜지는 붉은 빛을 배경으로 검은 그림자는 무언가 응시하듯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센서 등의 불빛이 꺼지고도 한참을 서 있던 그림자는 갑자기 오른쪽으로 휙 돌아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기상구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다시 왼쪽으로 뚜벅뚜벅 발소리에 맞춰 센서 등의 붉은 빛이 켜졌다가 그림자의 부재가 못내 아쉬운 듯 불빛은 다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을 위해 문 밖을 나서던 중 어제의 기억 때문에 기상구 쪽을 쳐다봤습니다. 복도 끝에서 절 마주한 것은 기상구가 아닌 소화전이었습니다. 2년 가까이 살면서 생긴 익숙함이 착각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에 저는 소화전을 열어 젖혔습니다. 소화전 구석에는 주먹만한 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의 주인은 쇠창살 없는 제 방 창문 앞에서 주먹만한 돌을 들고 무슨 생각을 하며 한참을 서 있었을까요? 네 번째 이야기. 기괴한 방문. 혼자 산 지 한 달 정도 되었다. 혼자 살게 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란 것은 예상했지만 내가 예상한 것은 이런 종류의 것은 아니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초인종 누르고 도망이라니. 게다가 벌써 4일째다. 그 근성에는 확실히 손뼉을 쳐주고 싶기는 하지만 밤 12시 정각에 우리 집 앞까지 와서 초인종만 누르고 가는 그놈을 이해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오늘은 놈을 확실히 잡기보다는 누군지 확인만 해보기로 했다. 솔직히 어렸을 때라면 누구라도 이런 장난 한두 번쯤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만약 어린 꼬마라면 질릴 때까지 모른 척 해주고 다 큰 어른이라면 꼭 잡아서 무슨 풍궁이인지 한 번은 묻고 싶었다. 11시 50분. 10분 후면 놈이 올 것이다. 그 전에 내가 나가서 미리 가니 CCTV를 설치하는 거다. 이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해놓고 빈 우유 팩들을 쏟아 완벽하게 위장했다. 누가 치워버릴지도 모르지만 단 10분이라면 안전하다. 그렇게 11시 57분, 11시 58분, 11시 59분, 1분 후면 벨이 울리겠지. 12시 정각. 벨은 울리지 않았다. 뭐지? 꼬마의 장난이 벌써 질렸나? 4일 동안 지치지도 않더니 이제야 녀석도 참 그런 생각을 하며 문을 열었다. 탓하고 켜지는 비상등. 나는 우유 팩 사이로 아직도 열심히 촬영 중인 핸드폰을 집어 쏟은 우유 팩의 뒷정리까지 깔끔히 마친 뒤 집으로 들어왔다. 어디 한번 볼까? 동영상 시작. 초반 화면에는 비상등 불빛이 보이고 카메라를 설치하는 내 모습이 잠깐 보였다. 아, 우유팩이 렌즈 가렸네. 다 가린 건 아니었지만 화면의 오른쪽 아래 비상계단 쪽을 완전히 가리고 있었다.
카메라 설치를 마친 내가 들어가자 곧바로 비상등은 꺼지고 화면은 새까맣게 변했다. 이제 내가 가지러 나간 12시 2분 정도에 다시 불이 켜지겠네. 그때 주황색 불빛이 팟 하고 켜졌다. 녹화 시간은 12시 정각을 가리키고 있었다. 뭐야 그놈? 설마 올라오다가 핸드폰을 발견하고 다시 내려간 거야? 그렇게 생각하긴 싫었지만 내용이 그랬다. 몇 번을 돌려봐도 내가 핸드폰을 가지러 나간 건 12시 2분. 2분 전 12시 정각에 누군가 비상계단 바로 아래까지 왔었다는 게 된다. 이걸로 호기심 많은 소년의 장난 정도로 생각하려던 내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어느 누가 벨 누르는 장난의 주변을 이 정도로 훑는단 말인가. 놈의 생각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에게 이로운 영향을 주는 놈은 아닐 것이다. 나에게 이로운 존재라면 적어도 몰래 벨 누르는 짓 따윈 하지 않겠지.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설픈 간이 CCTV 정도로 잡힐 녀석이 아니란다. 이깟 일로 경찰에 연락할 수도 없지. 이 통화 누르고 그 다음엔 여기 나을째 벨 누르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신고할 셈인가.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하나다. 직접 부딪히는 수밖에. 우선 내일 오전 0시 한 번 더 지켜보자. 딩동 울렸다. 확실히 울렸다. 혹시 해서 또 문을 열어보았지만 역시 아무도 없다. 몹시 잽싼 놈인 것 같다. 아래쪽 비상계단 불은 켜질 틈도 주지 않을 만큼 그만큼 빠른 놈이다. 화를 잠고 아랫입술을 깨문다. 다시 그날 밤 오후 11시 50분. 오늘은 그 놈을 잡을 날이다. 놈이 잽써봐야 사람이다. 초인종을 누르는 그 순간 문을 열면 놈은 문에 받쳐서 뒤로 구를 것이다. 그러면 난 잽싸게 놈을 포박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며칠간의 소리 없는, 아니 초인종 소리만 가득한 사투 끝에 놈을 잡는다고 생각하니 벌써 어깨가 들썩거리려 한다. 11시 59분. 1분 후면 초인종이 울릴 것이고 소리가 들리자마자 나는 문을 열 것이다. 그렇게 30초, 15초, 10초, 5, 4, 3, 2, 1. 딩동 철컷. 초인종 소리와 거의 동시에 열린 철문 밖에는 이미 켜진 비상등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초인종을 누른 게 있어야 할 거 아냐. 근데 누르는 순간 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없었다고. 캔 맥주를 따며 혼잣말을 한다. 혼잣말은 불안할 때 나오는 버릇이다. 습관이라기보다는 내가 불안감을 죽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고쳐야 할 버릇은 아니었다. 게다가 비상계단 아래쪽에는 불이 전혀 안 켜져 있고 엘리베이터도 1층이고 우리 집 문벨 누르려고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었던 거야. 뭐야? 아직도 2시간 전쯤의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몇 번이고 되새겨보지만 역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내 귀가 잘 못 되었던지 아니면 머리 아니면 눈 셋 다 정상이라면 그렇다면 분명 우리 집 초인종이 고장난 것이다. 그래, 초인종이 12시만 되면 울리게 되어 있었구먼. 어쩐지 내가 그때 문을 열었을 때는 이미 켜져 있던 비상등과 이틀 전 핸드폰에 녹화한 동영상이 내 추리를 비집고 들어온다. 쪽팔려도 어쩔 수 있나. 사람을 불러야지. 나라를 위해 일하는 그분들을. 내 이상한 경험 때문에 불러야 한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웠지만 국민이 불안하면 그분들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실 것 아닌가. 그래도 새벽 시간은 피하기로 했다. 지금은 자고 일찍 일어나서 말해봐야지. 계속해서 현관을 의식하고 있던 내 몸은 무거운 발을 떼면서 자연스레 침대로 방향을 돌렸다. 그날 아침 11시. 네, 거기 경찰이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아직은 졸리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은 잊지 않았다. 네, 무슨 일이세요? 뭔가 애견 느낌의 목소리다. 많아봐야 20대 후반 아니 20대 중반으로 밖에는 들리지 않는 목소리다. 무슨 이야기부터 해야 할지 몰랐으나 순간 최대한 사실적인 이야기로 믿음직한 이야기로 꾸며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밤 12시만 되면 누가 초인종을 누릅니다. 그래도 최대한 있었던 일만을 말했다. 네, 누가요? 모르겠어요. 장난 같지는 않고 일주일 동안 계속 그러니 불안해서요. 이야기는 한참을 계속 듣고 거의 신문 수준의 질문에 몇 번이고 정말이에요 진짜입니다를 외치고 나서야 마지못해 알았다는 듯 내 요구를 들어주었다. 다 들어준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제는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겠다 싶어 개운한 느낌도 들었다. 아 이제 초인종 소리도 그립겠네.
원래부터 손님도 안 와서 쓸 일도 없었지만 말이야. 그리고 그날 밤, 이날은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초인종 때문에 취침 시간이 조금 늦어진 것 때문이었을까. 긴장이 풀린 채라 더 졸음이 쏟아졌는지도 모르겠다. 경찰은 약속대로 지구대 2명을 우리 맨션 앞에 붙여주었고 11시부터 다음날 1시까지 우리 집 문 앞을 지켜주시기로 했다. 그렇게 다시 12시. 이미 누운 지는 한참이 지났지만 몸은 아직 12시를 기억하는 듯 쉽사리 잠이 들지 못했다. 아, 지금쯤 딩동하는 소리가 났을 텐데 말이야. 그때였다. 뚜벅, 뚜벅. 확실한 사람의 걸음걸이. 그 소리에 놀라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 때에는 굳게 닫힌 철문 앞으로 현관의 센서 등이 켜져 있었다. 경찰은 내가 말한 것과 달리 아무 일도 없죠. 잘 해결됐다는 투로 말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내가 매일 12시에 초인종을 누르던 그것을 집 안으로 들인 것이라는 것. 처음부터 문을 열어주지 말걸. 좀 더 일찍 경찰에 신고해 볼걸. 따위의 후회는 이미 늦고 없었다. 매일 밤 12시 딩동하던 초인종 소리는 이제 나지 않는다. 하지만 뚜벅뚜벅하는 발걸음 소리가 나기 시작한다. 그것도 조금씩 내 침실 쪽으로 가까워온다. 며칠이 지났을까? 이제 12시 전에는 침실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놈이 거실까지 왔기 때문이다. 뚜벅거리는 소리는 인간의 귀로 그렇게 쉽게 구별해낼 만한 것이 아닐 텐데 놈이 가까워지는 것이 느껴진다. 내일은 분명 침실 문 앞까지 올 것이다. 새벽 12시. 휴일도 없이. 뚜벅, 뚜벅. 매일 12시. 매일 자정. 매일 2걸음씩. 매일 뚜벅. 어제는 분명히 문 앞까지 왔다.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오늘은 문을 닫아 놓았으니 괜찮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다시 12시. 뚜벅거리는 소리는 나지 않는다. 그럼 그렇지. 그때였다. 침대에 앉아 문 쪽을 바라보던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은 채로 이빨을 사정없이 부딪히고 있었다. 드륵하는 그 소리는 침실 문이 열리는 소리였다. 놈이 이제 5발자국 안까지 들어왔다. 놈은 하루에 2걸음씩밖에 못 움직이지만 그건 나와의 거리다. 내가 침실에서 자지 않고 다시 거실로 간다고 해도 놈은 5발자국밖에 있는 것이다. 그것이 내 앞까지 왔을 때 어떻게 될지 정확히는 모른다. 십중팔구 죽겠지. 여 며칠 나는 마치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파랗게 질린 채 자정을 기다린다. 마침내 오늘 자정에는 3발자국 앞까지 올 것이다. 미친놈의 뚜벅거리는 소리. 5, 4, 3, 2, 1 뚜벅뚜벅. 이제 하루 남았나 하는 찰나. 뚜벅뚜벅. 뭐야? 사방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 2걸음도 아니고 수십 걸음을 다가온다. 현관에서부터 걸어오는 소리를 내던 그것은 마침내 나를 둘러싼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뚜벅거리는 소리 그것은 이내 비명 섞인 웃음소리로 변한다. 안 돼. 침대는 이미 땀에 흠뻑 젖었다. 꿈이었나? 어제는 12시가 되기 전에 잠든 모양이다. 그래서 그렇게 악몽을 꾼 건가? 하고 생각하는 순간 침대 옆 딱 1발자국 남은 곳에 선명한 발자국이 그것도 빨간 피로 찍힌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동공이 작아지고 숨이 가빠진다. 사형 집행일이 하루 남았음을 직감한다. 저기 선배, 그때 그 사람은 괜찮대요. 많아봐야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경관은 커피를 타며 안경 쓴 사내에게 물었다. 누구? 거 있잖아요. 밤만 되면 누가 초인종 누른다고 신고한 사람. 그 후로 좀 아파서 병원으로 갔어. 관심 없는 듯 건성으로 대답하는 안경 쓴 사내는 분명 근처 맨션으로 순찰을 했던 적이 있었다. 네. 어디 가요? 어디가 아플 사람으론 안 보였는데. 글쎄, 그 후로 며칠 뒤에 자해하다 정신병원으로 잡혀갔거든. 의사 말론 자아를 잃었다나. 항상 모해씨인 듯 실없이 웃고 손에 뭐만 쥐어져 있으면 자기 몸을 찔러댄다더라. 그렇게 멀쩡해 보이던 사람이 무섭네요. 경관은 인스턴트 커피를 안경 쓴 사내에게 내밀었다. 원래 사람 일이란 개 한치 앞을 모르잖아. 커피를 받아 홀짝이던 안경 쓴 사내의 말이었다.